다음에 우리가 아무래도 타이핑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키보드에 대해서 좀 사용법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키보드 사용법을 알려드릴 건데, 웬만하면 지금 이런 마우스를 안 사용하고서 좀 개발을 할 건데, 컨트롤이랑 알트 사이에 있는 이 윈도우 키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윈도우 메뉴가 나오죠. 이때 메뉴바가 올라왔다. 그러면 노트패드 이런 식으로 노트까지만 입력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엔터 하시면 이런 식으로 메모장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고 싶은 파일명 같은 거 여기다가 입력해도 돼요. 뭐 이클립스면 이클립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엑셀이 있다, 엑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메모장을 열었다. 그러면 마우스 가지고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하는 것보다 윈도우 키 누르고 방향 키를 한 번씩 눌러보세요. 위, 아래, 뭐 오른쪽, 왼쪽. 윈도우 키 누른 채로 한번 해보세요. 뭐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아니면 화면이 최대로 커졌다가, 아니면 뭐 이쪽으로 갔다가 할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못하는 이유가 지금 녹화하는 툴이랑 좀 단축키가 겹쳐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제가 이 상태에서 안녕하세요를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웬만하면 마우스 안 쓰고 다룰 건데, 이 안녕하세요를 복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키보드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죠. 그래서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V 합니다. 그쵸? 이렇게 하셨을 텐데, 뭐 방향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아시죠? 뭐 한 칸 한 칸씩, 물론 이제 이것도 마우스 써도 되지만 지금은 마우스에서 손 떼고 키보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Shift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왼쪽 누르면 돼요. 지금은 커서가 맨 왼쪽에 있으니까 Shift 누르고 오른쪽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커서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선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복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커서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깜빡거리는 거. 엔드에 있습니다. 엔드. 자, 여기서 홈키를 누르면 맨 앞으로 가요. 방향키 위에 보시면 홈핸드 키 있습니다. 그 홈핸드 키 이런 식으로 누르면 돼요. 한 줄 내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응용하자면 위치하는 곳에서 Shift 누르고 홈까지, 그리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엔드까지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복사해야 하는 부분이 한 이 정도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한 번에 드래그 하고 싶어요. 마우스 안 쓰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방향키만으로는 여러 번 해야 되니까 한 줄 선택이 한 번에 안 되죠. 이때는 그냥 엔드키로 끝까지 간 다음에 Shift 누르고 홈키 누르면 한 줄 선택됩니다. 또는 맨 앞에 있다 Shift 누르고 엔드키 누르면 돼요. 마우스로 할 때보다 이게 좀 더 빠르죠. 내가 한 줄 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한다. 그러면 Shift 누르고 홈, Shift 누르고 엔드, 이런 식으로 줄 단위 이동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안 쓰고 안녕하세요 한 개만 남기고 싶다면 일일이 지우는 게 아니라 Shift 홈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때가 편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습관 들여주시고요.
그리고 Shift 홈 한 다음에 컨트롤 C 했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B 하면은 변한 게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얘는 변한 상태입니다. 자,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하면 복사된 거죠.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은 붙여넣기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하면은 복사된 건데, 붙여넣기 하면은 그대로 이 상태로 되겠죠? 덮어쓰기 한 겁니다. 그래서 이어붙이고 싶다. 이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아랫줄에 쓰고 싶다. 엔터 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얘는 한 덩어리죠. 보세요. 자, 홈핸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줄 단위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다 선택하고 싶어요. 그럴 때 Shift 홈 하면은 한 줄만 선택돼요. 자, 지금 저는 컨트롤 엔드에 있고요. 컨트롤 홈에 있습니다. 컨트롤 엔드, 컨트롤 홈. 덩어리 단위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선택할 때 응용해보면 되겠죠? 자, Shift 컨트롤 누르고 홈키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선택되고요. 컨트롤 Shift 엔드. 자,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10줄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안녕하세요를 10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녕하세요 이거를 10번 하거나 아니면 이제 5줄 복붙 하는 거예요. 자,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면 되잖아요. 10줄. 자, 근데 자, 5줄인데 이거 한 번만 복붙하면 되죠. 자, 그럴 때는 컨트롤 A 전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좀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속도 빠른 게 필수는 아니지만 빠르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제가 A, B, C, D, E, F, G까지 입력했어요. 자, 소문자죠. 이 중간에다가 A, B, C를 입력하고 싶어요. 근데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인서트 키가 눌린 거예요. 홈 옆에 있는 인서트 키. 그래서 삽입 모드라서 그런 겁니다. 인서트 키 한 번만 눌러주고 다시 A, B, C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되돌리는 거 뭐죠? 이거는 좀 여러분들 많이 쓰죠. 컨트롤 G인데 얘를 다시 돌리는 방법은 모르죠. 컨트롤 Y예요. 컨트롤 G랑 컨트롤 Y. 이렇게 G랑 Y.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 지었다 그러면 컨트롤 Y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소문자를 썼습니다. 그쵸? 이거는 지우고 소문자를 썼어요. 그러면 대문자를 쓰려면 뭐 캡스락 누르면 편하겠죠? 자, 근데 이제부터 캡스락은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소문자니까 이 상태에서 Shift 뭐 오른쪽이나 왼쪽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대문자. 그래서 개발 작업할 때, 특히 코딩할 때는 이제 인서트랑 캡스락은 누르지 않을 거예요. 조금 빨리 하긴 했는데 이것도 뭐 기초 키보드 사용법에 관한 내용이 수업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익숙하지 않다, 모르겠다, 연습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 하다 보면 감이 올 겁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은 문제가 있다면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수업 페이지 한번 띄워주세요. 수업 페이지 오면은 REPL 하나 열어가지고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뭐 코드.org는 이제 있어야 되겠죠? 초반에.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문제 푸는 방법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올려드리죠. 이거 문제 하나 링크 클릭해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쇼코드라고 있습니다. 쇼코드. 이거를 클릭하면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공간 나오면서 여기에 뭐 main.java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시간 기다리면. 그래서 보고요. 그쵸? 자, 이거 클릭해가지고 드래그 하세요. 컨트롤 C 복사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처음에 열었던 리플 여기로 와갖고 컨트롤 A 하고 컨트롤 B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컨트롤 A 하고 컨트롤 B 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있으면은 문제 발생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초록색 글씨 주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내가 코드를 써서 만족시키면 됩니다. 아니면 그래서 이 코드 전체를 실행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 코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코드에 뭐라고 쓰면은 콘솔에 어떻게 나오겠구나, 그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팁을 좀 드리자면 여기 세 탭 누르는 거 있죠? 이것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 T 눌러보시면 이렇게 세 탭이 열려요. 그리고 현재 열려있는 탭 닫는 건 컨트롤 W고, 그러면 여기 탭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실수로 컨트롤 W를 눌러서 닫았어요. 자, 그럼 없어졌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REPL 열고 해야 되는데 이거 좀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풀고 있었던 내용도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되니까 좀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닫은 탭을 복구하고 싶다. 컨트롤 시프트 T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입력했던 내용이 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이트에 따라서는 이게 안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페이지 자체는 살릴 수 있다는 거.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탭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 내가 탭을 이동하고 싶다. 컨트롤 탭을 눌러도 되고요. 뒤로 갈 때는 컨트롤 시프트 탭 누르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것도 되려나? 컨트롤 페이지 업다운도 됩니다. 페이지 업다운 키는 홈키랑 엔드키 옆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숫자 패드 키 말고 물결표 있는 줄에 있는 숫자 있죠? 그거 컨트롤 1 누르면 제일 왼쪽에 있는 탭으로 가고 컨트롤 9 누르면
이 탭이 몇 개가 있든 맨 오른쪽에 있는 탭으로 갑니다. 그래서 컨트롤 3, 이거는 지금 녹화 툴이랑 조금 단축키가 겹치네요. 컨트롤 4도 겹치네. 컨트롤 5는 컨트롤 6, 컨트롤 7. 이것도 한 번씩 해보세요. 저는 지금 단축키가 많이 겹쳐가지고 이 위에 물결표 있는 줄 숫자로 탭 이동하는 거는 몇 개가 안 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탭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아마 단축키 있을 겁니다. 크롬 단축키? 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도 여기 뭐지? 이런 식으로. 보셨죠?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좀 기초 키보드 옆에 있는 데다가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기초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좀 많이 봐주시면 돼요.